예, 안녕하세요. 8월 6일 화요일 신나게 놀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망국의 정석인 환율 폭등, 이거 특집을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환율 폭등은 망국의 정석입니다. 우선 미국 시장부터 브리핑 간단하게 합니다. 주식시장 아주 인상적입니다. 시원하게 글로벌 폭삭했습니다. 반도체 지수 4% 이상 폭락입니다. 이전에 한 5% 이상 폭등한 적도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놀라지는 않습니다. 반등 시도도 없이 하루 종일 흘러내린 모습입니다. 글로벌 지수도 함께 제가 올렸습니다. 채권 시장 10년물 등 장기 채권 가격 다시 폭등했습니다. 수익률 폭락해서요. 10년물 7.45% 하락해서 1.718%입니다. 환율 시장 지금 요동치고 있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위안 환율 7.05 위안으로 폭등했고요. 원달러 환율 1218원 폭등, 원엔 환율 1149원 폭등, 아주 인상적입니다. 예, 저는 망국의 정석은 환율 폭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비교적 크게 내렸죠. 하반기에 더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저는 여전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제가 그 별도 영상 올리겠습니다. 데이터 정리합니다. 월요일은 데이터가 별로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의 7월 외환 보유고 4,031억 불로 이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GDP 성장률 연율 5.05%입니다. 자, 환율 움직임은 이미 중공이 미국에게 졌다, 한국이 일본에게 졌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기분이 좋다, 나쁘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환율, exchange rate, 국가 간 화폐 교환 비율입니다. 즉 돈의 가격입니다. 좋은 물건은 값이 오르고 나쁜 물건은 가격이 내리듯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물건은 값이 오르는 원리, 이게 외환 시장에서도 당연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동가 홍상, 즉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같은 가격이면 사람들은 그 다홍치마를 원하기 때문에 다홍치마는 돈을 더 주어야 살 수 있습니다. 다홍치마 프리미엄이 있듯이 돈과 달러입니다. 같은 값이면 사람들은 패권국가, 기축통화인 달러를 원하기 때문에 달러는 위안이나 엔이나 원화보다도 프리미엄을 누립니다. 달러 프리미엄. 최근 공개된 IMF 연례보고서는 달러가 주요국 통화보다 대략 6 내지 15% 고평가되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환율은 국가의 경제력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경제 성적표입니다. 종합주가지수도 경제 성적표인데 사실은 환율이 더 중요합니다. 경제가 좋아진다, 성장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장기적으로 결국 통화가 강세가 되고요. 주가 지수는 상승하게 됩니다. 인과관계 창후를 하면 안 되는데요. 인과관계 창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경제가 좋아지니까 결과적으로 통화가 강세가 되고 주가 지수 오르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주가 지수 오르니까 경제가 좋아진다거나 통화가 강세되니까 경제가 좋아진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금년 초에 중공이 사상 최대 규모 돈을 풀어서 부양 조치 취한 결과 일시적으로 상하이 주가지수 오르고 위안 환율 내렸습니다. 환율이 내린다는 것은 그 돈이 강세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바로 그때 부양 조치 있자마자 바로 이렇게 그 분석 영상을 올렸었죠. 지금도 있습니다. 빚내서 부양 조치 취하는 것은 지금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중공 경제로서는 붕괴 속도만 더 높일 뿐이다, 이렇게 저는 그 분석을 지금도 이런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과도한 부채 문제인데 여기에 빚을 더 내서 부양한다고 경제가 좋아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나는 것은요, 다 같은 그 경제의 종합 성적표인데 환율과 주가 다른 점이 있죠. 주가 지수는 국가마다 독자적으로 산정되기에 비교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인 상승률 또는 변화율을 별도로 분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환율은 국가 간 상대적 교환 비율을 바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특히 그 국제사회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유일한 기축통화인 달러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로, 엔 이것도 쓰레기라고 봅니다. 돈은 달러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달러와의 교환 비율, 그 국가의 그 환율이 바로 경제 성적을 바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의 경제 위기, 금융 위기라는 것은 그 나라의 돈 가치 폭락, 환율 폭등 현상을 수반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국의 정석이 환율이라는 겁니다. 환율 폭등이라는 겁니다. 환율 폭등은 돈이 휴지가 되어 간다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돈을 가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최근에 베네수엘라 화폐를 보십시오. 이것도 경제 위기가 진행되니까 환율 폭등이 오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율이 폭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는 튼튼하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제 위기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대응을 제대로 하면은, 그래서 다시 경제가 강해지면은 자연스럽게 환율도 내리는 겁니다. 이와 달리 외환 시장이 직접 개입을 해서 환율을 임의로 끌어내린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경제 위기가 해소되는 건 않는다는 것이죠. 환율은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헷갈리면 안 되는 것이요. 지금은 글로벌 무역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통상의 시대죠. 모든 국가가 수출 늘리고 수입 줄이고, 그래서 무역 수지 흑자 유지하고 경상 수지 흑자 유지하고 뭐 이거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적정한 환율, 어떤 공정한 환율보다도 자국 화폐 가치를 낮게 유지를 한다면 그 국가 입장에서는요, 수출 가격은 내리고 수입 가격은 오르는 그런 효과 때문에 수출 늘어나고 수입 억제하는 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국 통화 가치를 살짝 내려버리면 무역에서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요, 경쟁 우위에 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커런시 머니플레이션, 환율 조작의 문제, 즉 환율 전쟁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거는 주로 기축 통화인 달러에 대한 환율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중공과 이유를 콱 찍어서 연일 수시로 환율 조작한다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일주일, 1년, 또 과거 수십 년간 위안 환율 그래프 한번 보겠습니다. 3천억 불 추가 관세 발표 후 위안 환율 바로 폭등해서, 이런 걸 스카이라켓 이렇게 표현을 잘 하죠. 바로 위로 치솟았습니다. 7위안선 바로 돌파를 했는데 이것은 미국에 비하여 중공 경제가 약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딴 거 없습니다. 달러 지수를 보십시오. 달러 지수는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지수로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 오르면은,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주식 가격이 올랐다 이런 의미인 것처럼 달러 지수가 오르면은요, 달러 가치가 오른다, 강달러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 1년간 달러 지수는 고점 부근입니다. 일반적으로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금리 내리면 환율 오르고 금리 올리면 환율 내리는 이런 역의관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요,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해도 달러 지수는 강세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경제에서 미국 경제에 더 강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이 지금 성장 엔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입니다. 예. 그렇다면 강달러가 되면 트럼프가 조화를 하고 지가 잘해서 달러 지수 팍팍 오른다고 자랑질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중공이나 EU가 통화 조작질을 한다고 수시로 지금 욕질을 해댑니까? 간단합니다. 가령 중공 이완 환율이 지금 6위안이 적절하다고 가정하면은 실제로 한 1년 동안 6위안에서 지금 7위안대 이상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중공으로서는요, 6위안으로 미국산 1달러 수입할 수 있고 미국은 1달러로 중공산 6위안을 수입할 수 있는 이런 구조인데, 중공의 수출은 늘리고 수입은 줄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위안 환율을 7로 해버리면은 이제는 미국은 1달러로 7위안어치 중공산 수입을 할 수 있는데 중공은 1달러치 사오려면 7위안을 지불해야 하니까, 그래서 중공의 미국 수출은 늘고 미국에서의 수입은 줄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공의 대미 무역 흑자 늘고 미국의 대중공 무역 적자 늘고, 이것이 수십 년간 지속되었다는 것이 트럼프의 주장이고요. 더 이상 이런 거 허용하지 않겠다, 이게 트럼프 지금 입장이죠. 이 환율 조작의 문제, 이것도 미중 무역 협상의 중요한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공도 말은 이렇게 해왔죠. 인위적으로 위안 환율 조작 않겠다고요. 리크창도, 인민은행장인 그 이강도 세계에 대놓고 맹세를 아주 했습니다. 네, 제가 이런 표현도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실제로 위안 환율을 안정시키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환율 폭등이 계속되면은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여기서 망국의 정석이 환율 폭등입니다. 지속적인 환율 폭등은 망국의 정석입니다. 한편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즉 폭등은 없으면서 표시 안 나게 찔끔찔끔 올리고 싶을 겁니다. 예. 이런 것이 이제 중공의 기본적인 정책이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번 7위안 돌파는요, 일부 환율 방어 포기한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 중공 당국도 시장의 힘에 대응할 능력이 없어서 당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환율 조정이라고 트윗 공격을 개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는 최소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패드를 압박을 해서 추가 금리 인하와 양적 완화 더 해야 한다는 주장, 이거 지금 펼치는 것이고, 다음으로는 중공에 대한 추가 공격을 지금 경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바로 그 통화보조금 상계 완세입니다. 즉 미국의 3천억 불에 대한 10% 관세에 대해서 중공은 더 이상 관세로는 보복을 못합니다. 이미 미국에서의 수입품 대부분의 보복 관세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중공의 위안 환율 10% 올려버리면 미국의 10% 관세 부과 효과 상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7위안 돌파는 두 가지 성격이 복합적으로 있다는 것이죠. 중공 당국이 트럼프 관세에 대해 환율 전쟁인 면도 있고요. 환율로 대응해버린 거죠. 또 중공 경제에 망가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시장의 방향을 중공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시장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아주 여기서 이번 7위안 돌파는 복합적이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근원적 처방은 미국과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겁니다. 미국이 관세를 철회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중공이 뭔가 대가를 미국한테 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미중 무역 협상의 내용이라는 건데, 중공은 미국이 달라는 거 못 준다, 안 준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지금 뉴 롱마치를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달러 지수, 위안 환율 이 두 개를 동시에 보면은 지난 1년간 미중 무역 전쟁에서 중공이 졌다는 사실, 이거 인정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건 팩트입니다. 문제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겁니다. 분명히 더 본격적으로 위안은 박살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3천억 불 추가 관세 속수무책입니다. 게다가 지금 중공이 독이 올라서 대들고 있습니다. 결국 25%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 이후에 미국의 카드는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 지속되면서 위안 환율, 저는 10위안 돌파도 열어둬야 한다고 봅니다. 10위안 돌파 이야기는요, 저도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의 원 환율 1년 그래프 한번 보시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계속 오르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지금처럼 가면은 계속 오를 가능성을 배제를 못 하는 거죠. 지금까지 환율 오른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원인을 고치지 않으면은 저절로 좋아질 리는 없지 않습니까? N 환율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중 무역 전쟁 기간 중에 일본과 한국을 직접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은 요 순간에는 일본 경제는 상대적으로 더 강해졌고요. 한국 경제는 약해지고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환율을 보시면서 그냥 보시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는 경제적 의미가 이렇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가 망가진 원인을 찾아서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실시해야 한국 경제가 망가지는 것이 막아지고 스톱이 되고 다시 경제가 좋아지면은 원 환율은 그래서 내려오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내려오질 않는다는 겁니다. 이대로 둔다면 한국 경제는 더 망가질 것이고 환율은 더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경제는 저절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저의 견해는 이미 여러 번 밝혔고요. 관련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원-N 환율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이 의미가 뭘 말합니까? 간단합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위안 환율 그래프에서 중공이
미국에게 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한 것처럼 원엔 환율에서는요, 한국이 일본에게 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싫으십니까? 일본을 이기고 싶으세요? 그러면 지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간단합니다. 치고 있는 사실을 치고 있다고 말하는데, 아니, 제가 치고 있다고 말해서 지는 것입니까? 제가 이런 말 안 하면 한국이 이기게 됩니까? 댓글로 멍청한 짓거리 그만두시고요. 망가지는 정책에 쏙지 마시고 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하십시오. 그래야지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한국 경제를 살리고 일본을 이기고 싶다면 지금의 정책을 바꿔야 하는 겁니다. 방법은 이미 올려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베스트 인사이트는요, 오늘 준비한 자료를 다 할 수가 없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곧 다시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7시 23분인데 의외로 지금 시간이 같이 시작을 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이 욕질해야 되는 사람들이 등장해서 아주 신기합니다. 그래서 조용히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댓글에 누구나 자유롭게 올리실 수 있도록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어느 분께서 글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그 댓글을 저는 보이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유튜브 시스템의 어떤 특성인 것 같습니다. 요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댓글이 제대로 안 올라가니까 저도 죄송하긴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